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태를 조사해온 검찰이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면서 국가정보원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3의 협력자 김모 씨를 시켜서 문서를 조작했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바는 증거조작 사건의 현재까지의 흐름, 그리고 국정원 특검 및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를 만나고, 이어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문병헌 의원을 이슈 탐험과 초대석에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 요일별 코너 특정의 진수에서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열애 사실을 다룬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오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뉴스가 많았지만 이 국정원 증거조작, 예. 간첩사건 증거조작 이 뉴스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늘 조중동도 이것을 일면에 다루기 시작했고 중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 과거 조중동 하면은 근래도 그렇습니다만은 정권에게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웬만하면은 축소하거나 은폐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일면과 사설을 통해서 강도 높게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 남재준 원장의 정보 유관기관에 대해서 예. 한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 가장 눈에 띕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위조 수사팀에 따르면 이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가 지난해 9월 26일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 문서에 영사 인증서를 인증했고 다음 날 또 다른 그 문서의 인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인증한 건 뭐냐면 출입입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조라고 낙인 박힌 출입 이것에 대해서 인증서를 붙였고요. 그 이튿날 같은 사람의 출입경 기록인데 이건 출입 이 문건, 이거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진본으로 인정받은 문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인증했다는 겁니다. 자, 상반된 내용의 문서를 동일인이 하루 간격으로 인증했다? 이거 미심쩍지 않습니까? 제3자가 국가정보원 소속 영사의 직인을 위조했을 가능성은 없을지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인철 영사가 직접 두 문서를 인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정원은 중국 정부가 위조로 판단한 문서를 먼저 인증하고 하루 지나서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인증한 문서를 또 이렇게 인증한 셈이 됩니다. 예. 국정원은 진본과 위조 의심 문서를 비슷한 시기에 확보해서 저울질하다가 유우성 씨 혐의 입증에 더 적합한 위조본 출입 이 문건을 낸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자,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서 조작 국정원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책임이 없느냐? 검찰도 국정원이 건넨 출입경 기록을 별다른 검증 없이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인철 영사 관련한 소식이 오늘 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느냐? 여긴 이모 영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인철 영사지요. 이인철 영사가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서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 가보지도 않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처럼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자, 이인철 영사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본부가 어디죠? 이 정보유관기관. 정보유관기관. 예. 남재준 원장이 있는 정보유관기관이 되겠죠? KBS는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정보유관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남재준 원장 어떤 입장을 표명했느냐,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건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무리를 이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중국의 협조자로부터 입수해서 검찰에 제출한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들은 몰랐는데 한마디로 속은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앞서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문서 조작, 국정원이 알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사를 통해 본다면은 여전히 남재준 원장은 면피하고 있다,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밖에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면은 국정원 협력자, 얼마 전에 자살 시도한 조선족 김모 씨, 이 사람이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그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겨레가 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거짓 해명 연발되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임을 실토한 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오늘 한겨레가 또 3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삼합변방 검사참, 이름이 참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출입국 관리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로 말하자면 이곳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문서를 구한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한 다음 국정원은 더욱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족 김모 씨가 지난 5일에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다가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자 국정원은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은 다른 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조작건으로 줄 돈이었지 그 돈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죠. 예, 또 다른 위조 공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뭐를 피하려다 뭐를 밟은 꼴이다, 마치 뭐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위조 사례가 있다, 라는 설명을 한 건데 결국 국가조작원, 이거 실토한 꼴 아니냐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사실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휴민트,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정보망,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든 이런 그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족 협력자가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시인하니까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이 조선족 김 씨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혈서로 국정원이라 쓰고 유서에는 지금 국정원은 국가조작원이다라고 이렇게 쓴 것은 국정원에 대한 원망을 짙게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며칠 만에 위조 사실을 밝혀냈는데 국정원이 위조 문서에 속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속은 게 맞다면, 국정원 말을 100% 받아들인다면 국정원은 문 닫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개 민간인의 문서 조작, 이걸 검증도 못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믿었던 국정원이야말로 이거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기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유관 정보기관이 있어 뭐합니까? 국가조작원임을 실토했고 스스로 얼마나 그 형편없는 조직인지를 스스로 실토한 꼴이다, 라는 오늘 한겨레 지적이 상당히 국정원으로서는 쓰일 겁니다. 자, 한겨레 3면 또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외국 공문서 조작까지 왜? 이런 제목입니다. 예. 국정원은 1970에서 80년대 간첩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손쉬운 수단을 가졌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발행하는 영사증명서에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아무개는 북교의 지경을 받은 간첩이라고 쓰면은 법원은 이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이런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7년 12월 이른바 1심의 사건이 그러한데요. 민주노동당의 내부 정보를 북한에 넘긴 1심의 사건에서 검찰은 주중대사관 이모 영사의 영사증명서를 이렇게 법원에 냈는데, 대법원은 영사증명서의 목적이 공적인 증명에 있다기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983년 6월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양수 씨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때도 옛 안기부 직원이자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3차례 발행한 영사증명서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법원은 영사증명서에 적힌 사실을 따져보니까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정보원, 그리고 정보 수집 경위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데 작성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기 어렵다라고서 법원은 이렇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국정원 이번에는 그냥 영사증명서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됐던 터였는지, 예. 이 출입경 기록 위조된 것을 건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사증명, 간첩 사건의 만능 열쇠였는데 그냥 영사가 이 사람 간첩이에요 라고 하면은 과거엔 그냥 받아들여졌던 이런 영사증명이었는데, 이제는 문제는 법원에서 그 영사라는 사람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국정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간첩으로 인증하면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선거 개입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는 국정원으로서 말이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코너에 몰리다가 무리수를 썼는데 그 무리수가 결국 100일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국정원 범죄 집단이 됐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해체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국정원을 없앨 수는 없고, 이거 뭐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될 텐데, 남재준, 당신이 꼬리가 돼줘야 하겠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유우성 씨가 실제 간첩이라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간첩이 아니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엄청난 누명을 씌운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이렇게 사설이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조상훈 국장 보시기에 이런 조선일보의 논조로 봐서는 남재준 원장 지금 이 거취가 상당히 위태롭게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다른 매체들이 이렇게 쓰더라도 예. 조중동이 안 쓰면은 버팁니다. 네. 예, 이쯤 되면은 이제 남재준 원장이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고민을 하겠죠. 예. 이쯤 되면은 과거에 그 보수 정권의 그 상례로 본다면은 남재준 국정원장 결국에는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런 그 잘못된 행태와는 별개로 조선일보 한마디에 권력이 벌벌 떠는 이런 구조. 지금부터 이해운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서울광장에서 정치 집회 없게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 혼자서 서울광장 집회 안 된다 이러니까 그냥 그 기사에 그냥 보란듯이 화답을 하면서 서울광장 집회 불허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조선일보가 심판받지 않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서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권력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힘 실어주지 않았던 이 권력 조선일보가 오늘은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오늘 청와대 반응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예. 김창균 부국장은 뭐라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칼럼이 좀 기대가 됩니다. 김창균 국장이 혹시 이 칼럼 쓴 거 아닌가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사설이기 때문에 아마 논설위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김창균 부국장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네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 자료가 더 그럴듯하지 않냐. 신빙성 있지 않느냐. 중국이 그쪽이 더 위조했겠지. 국정원 출입 얼마나 보기 좋냐. 이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던 우리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아니겠습니까? 예. 며칠 만에 결국 김창균 부국장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이 국정원 위조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지난 주말에 김효진 우리 PD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김효진 PD가 또 신문 기자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기사를 기가 막히게 쓴 기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그 기자는 별 잘못이 없다. 결국 데스크가 다 가피라고 윤색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 기자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칼럼은 본인이 썼겠죠? 그 누가 가피라거나 윤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창균 부국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이 사회부장을 하고 있으니 이 신문의 격이라는 게. 그것도 창간 기념일에 망신스러운 칼럼이나 쓰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가요? 근데 이런 조직이 왜 국가 권력을 이렇게 농단해도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참나,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오늘 이 사설로는 그 분이 덜 풀렸나 봅니다. 또 하나 사설 실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국정원 뒤로 숨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에 대한 1심 재판 때도 국정원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증거로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며 국정원에 내놓은 사진이 실은 중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다.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데는 이 거짓 사진이 결정타가 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 뒤에도 국정원이 낸 문건들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법원에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 역할만 한 것이다. 검찰은 우리도 국정원에 속았다 하면서 국정원을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그 뒤에 숨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사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도 우리도 조선족에게 속았다 이러고 있고, 검찰은 우리도 국정원에게 속았다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전에 누가 했던 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죠. 2008년에 예. 그 당시 그 친박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 있었던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이 대거 낙천되니까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라고.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오늘쯤 저도 남재준 원장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정원 해명 납득이 안 된다. 동아일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려면 특단 조치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조직을 없애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동아일보 그 논지에서는 말입니다. 결국 조동 한 목소리로 남재준 정보유관기관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톱입니다. 자, 조선족 김모 씨 오늘 사전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선족 김모 씨가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이미 유성 씨의 북한 출경 기록 관련 문건 2건을 위조해서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데다 자살 시도까지 해서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사면. 지금까지 3건 가운데 2건을 이 조선족 김모 씨가 위조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경향신문은 문서 3건 모두 위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모 씨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또 김모 씨가 추가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 확실한 해법은 진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쯤 되면은 만기 칠남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것에 다 언급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안현수 선수의 그 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근데 이번엔 또 계속 침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때 나는 몰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 뒤에 여론이 잠잠해졌고 국정원에게 결국 국정원 개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개혁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침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또 이런 식으로 침묵하면 적당하게 문제가 덮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국민을 정말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리어 씨지요. 예. 유가리어 씨 저희 뉴스바하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유가리어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80일 정도 이렇게 변호인 못 만나고 갇혀 지냈죠. 예, 유가리어 씨 이런 와중에 오빠가 간첩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결국에는 유성 씨 동생의 오빠가 간첩이에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사실은 유성 씨가 간첩으로 몰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증거가 제시됐습니다만은 그 증거는 건건이 다 위조된 거 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은
유우성 씨에 대해서 이 사람 간첩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 초장의 전제부터 틀려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일보는 이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고요. 자, 이 휴민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과 인접한 동북삼성, 지린성, 리아오닝성, 헤이룽장성 요 세 군데 성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 정보 과연 사실인가? 국민일보가 사면에서 다룬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90%는 가짜다. 예. 현지의 증언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살 기도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 그리고 가짜 문건을 사실상 만들어준 것으로 알려진 이 김 사장, 여기서 접촉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위 정보, 사기꾼 득실돼도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것도 정보 아니냐. 이런 필요성 때문인지 북한 이슈 터질 때마다 이것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 속에서 여기서 간헐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본 정보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북한 관련한 프로그램들 혹은 각종 정보들 보면은 이 탈북자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거의 신주단지처럼 받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편들도 탈북자들 불러다 놓고 온갖 이야기를 듣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도 여과 없이 내보내고 말이죠. 이게 북한 정부는 정말 검증에 검증을 더해봐야 됩니다. 자, 중국 동북 삼성의 대북 정보 시장 90%는 가짜다. 이 기사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북한에서 유우성 씨 간첩 맞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국정원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지금 모든 신문들에 다 대체로 본 그 기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문건이 위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였는지 지금 국정원이 거짓말할 리 없을 것이다. 도리어 중국은 자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유우성 씨를 위태롭게 하는 증거들을 위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여권 인사들이 있죠. 예.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이 모든 사람들 지금 말을 슬쩍 바꾸거나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의 실세에 속하고 있는 형국인이 이 정권에 정말 옹졸하고 초라한 그런 위상이란 건 이로 말할 수가 없겠고요. 자, 6.4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 지난 금요일자 한겨레가 이 양반이 수원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면접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자,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임종훈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결국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와 함께 산행을 한 다음 면담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선관위가 지금 임종훈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경기도 선관위는 임 비서관의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시 면접에 참가했던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상당수를 조사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종훈 비서관의 그 후보자 개인 면접 참석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표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표 때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수리를 미뤘던 청와대 아닙니까? 약간 원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부담은 빨리 털어내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3면인데요. 법원에 이런 자료가 나왔네요. 법원 사람들, 대법원 소식지인데요. 3월호에는 20년 동안 법원이 개명을 허용한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예.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드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름들이 이런 게 있었네요. 서동계, 김치국, 변분돌, 김한여, 조진아, 그리고 구태놈. 어디 놈자란 이름에다가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팔년, 하쌍연, 그리고 홍한심, 강호구, 이런 이름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희희, 이미매, 신재채, 정쌍점, 이렇게 발음이 어렵고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아는 이름 중에는 이제 방극봉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방극봉, 이것도 이름 바꿨고요. 예. 하여간 불러도 대답 못한 이름, 개명으로 새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 이름 바꿀 수도 있다면은, 아니 사람 이름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이건 왜 못 바꿉니까? 그저께도 KT가 천만 넘는 1200만 명. 1200만. 예. 네. 또 개인정보를 또 흘리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KT가 또 사과 광고를 전신문 일면에 광고로 냈는데요. 과연 이런 돈들이 있다면은 주민등록번호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고유번호로서의 주민번호 이 제도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이렇게 가늠이 됐지요. 그런데 이걸 실체적으로 데이터로 입증한 기사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지식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면허증으로 통하지요. 금융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가 결정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고령자, 저소득층의 금융 이해력이 낮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점수로 매겨봤는데 고령자는 53.7점, 저소득층은 53.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 이해력이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종 금융 사기에 취약하다는 거지요. 금융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뉴스바 막간 코너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시간입니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조스바라는 코너명은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그런 뜻에서 붙인 거고요. 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포항시장을 지낸 박승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지난 주말에 구미시의 이름을 박정희시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예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토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박승호 예비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이유입니다. 박승호 예비 후보 말대로라면 포항시는 이명박시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호 예비 후보에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날 때쯤에 되도록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국정원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조사를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줄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문서도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광철 변호사와의 인터뷰 직후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연결해서 정치권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지난주에 이제 수사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수사 상황, 좀 언론에 좀 더 보도는 됐습니다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유우성 씨 항소인 재판부가 이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 이제 사실조회를 요청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검찰이 제출했던 국정원 세종의 문서가 위조됐고 변호인 문서는 진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예.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라는 명분으로 수사라는 표현을 극구 쓰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심양 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조사했고 그리고 국정원 내부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 씨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모 씨가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에 관해서 출국 금지를 했고 최근에 김모 씨 자살 사태 이후에 이제 민변 등 여러 곳에서 진상 규명을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예. 지금 이제 조사 진상 조사라는 말에서 이제 정식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검찰이 이제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국정원 또 내부 협력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또 무슨 진술 조사가 위조됐느냐 하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사가 수사로 전환됐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글쎄요, 조사와 수사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엄연히 구분되는 말이고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수사로 권을 발동해서 형벌을 전제로 이제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지적할 것은 이것은 검찰의 일종의 눈치 보기에 따른 말장난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차피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무언가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형사처벌을 전제로 해서 뭔가 진상을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든 수사든 거기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수사권 발동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임인데 예. 정권이나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라는 말을 극구 피하고 이런 말을 쓰지 않았던 그런 검찰의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반드시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일단 국정원이 협력자 김모 씨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들 대부분 세 건 다 조작됐다. 여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예. 이 조작 사실이다.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검찰이 내부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자체적인 결론으로도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제출했던 세종의 문서의 도장과 변호인이 제출했던 문서의 도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예. 또 이것이 이제 중국 대사관의 회신에 따라서 국정원이 제출했던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점이 이미 밝혀진 점에서도 사실은 위조되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해도 됐을 것이라는 점을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추가로 이 문서를 입수했는지 실제로 조작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협력자로 알려졌던 김모 씨의 유서 부분은 바로 이 문서들이 조작됐다라는 점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의 초점, 예. 이게 과연 국정원이 사전에 어느 선까지 그리고 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 수사 어느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과연 국정원이 단지 업무상 어떤 정보들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리는 게 당연히 검찰 수사의 초점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 유우성 씨 사건의 1심부터 이렇게 전개 과정들을 쭉 지켜볼 때 예. 과연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사실상 감금해 두고 보호 유치라는 명분으로 감금해 두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점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더군다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뭐 북한에서 유우성 씨가 있던 사진이라고 찍은 것도 사실은 그 위치 추적 결과 중국에서 찍은 조작된 사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연장선에서 이번 증거 조작 사태를 보았을 때 국정원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해냈다는 점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업무상 실수인지 여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 진상에 대한 명확한 그 규명을 회피하고 이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어떤 프레임이 작동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예. 그 어제 밤이었던가요? 그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 그 발표문 통해서 예. 뭐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은 표명했고요. 위법 사실이 있으면 관련자들은 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좀 국정원의 뭐 면피,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정원이 그런 말을 할 때인가? 예, 그런 얘기는 이미 중국 대사관에서 회신이 왔을 때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모든 진상을 스스로 먼저 규명해야 돼 이런 입장이 그때 나왔었어야죠. 지금 나오는 얘기도 부족한 수준입니다만은 예.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좀 늦었다고 보고요. 이미 사건의 진상이 거의 다 드러나고 내부 협력자가 자살까지 시도해가지고 국가 조작원이다라는 의미에서 국조원이라는 그런 말까지 남긴 마당에 이제 와서 송구하다느니 뭐 무슨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나 한가한 것이고 여전히 지금 국정원이 뭔가 물타기를 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뭔가의 배후에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후로밖에 저는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고요. 예. 지금 국정원은 송구하다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법상 검찰의 그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정원장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장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회피하거나 진상규명을 회피해서 진상을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모든 수사에 협조하고 자숙하면서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건 불거졌을 때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국정원 직원들, 이번 검찰이 그 수사를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국정원 관련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선 이제 그 두 가지 점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증거 조작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고 그걸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국정원이 보였던 그런 행태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유우성 씨 유죄 입증자를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2조의 특수무고 날조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예. 그 2항에 해당하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법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정해진 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제2항은 그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바로 적용되는 사안이 바로 이 증거조작 관련된 사안입니다. 예. 이제 그렇고 두 번째로 이런 증거조작이 밝혀진 다음에 이런 진상규명들을 방해하고 물타기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면 당연히 국가정보원법상의 어떤 그 직권남용 부분 그리고 형법상의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의 형벌을 받아야 될 중대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좀 지적될 수 있는 게 검찰은 그렇다면 과연 그 재판 과정이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모르고 있었을까? 이게 조작된 문서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 부분인데 검찰의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책임은 저는 이제 법적 책임과 정책 책임으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법적 책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구심이 많이 들고 실제로 재판에 관여한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이것이 왜곡 위조되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미 이 문서는 1심 때부터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출입경 문서를 재판부에 냈을 때 변호인이 이거 위조된 거다라고 하면서 위조되었다라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했던. 그랬더니 검찰은 그 변호인의 그 문서를 보고서 신중하게 이미 두 종의 그 출입경 자료가 위조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기는커녕 또다시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거거든요. 예. 바로 이런 점에서도 검찰은 이 지금 위조된 자료 여부를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특수 무고 날조 이런 부분에 저는 사실상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공판에 관여했던 수사팀 공판에 관여했던 이시원 검사, 이문영 검사요. 예. 예, 이런 부분 이런 법적 책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제가 나서서 말씀드린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말 국기를 흔드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의 어떤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크린을 해주고 견제 감시를 해줘야 될 검찰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제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검찰도 전면적으로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의 진상조사팀, 검찰 진상조사팀이 말씀하신 이 사건 수사하고 또 공판을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글쎄요, 제 식구들인데 옛날처럼 검찰이 단독으로 의혹의 당사자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성추문 검사라든지 비리 검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처럼 특임 검사가 임명되어 있다면 바로 그 수사의 타겟 자체가 검사가 되겠지만 이번 특별수사팀이 과연 검찰 내부에 이시원 검사라든지 이문영 검사 같은 이런 사실상의 공범의 역할을 했던 검사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좀 극히 의문스럽고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이시원 검사나 이문영 검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검찰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이른바 공안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 예. 이런 그 공안통이라고 하는 게 대검 공안부 그리고 중앙지검 공안 1, 2, 3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검찰 내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지금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시원 검사나 이문영 검사가 했던 그런 행태들도 지금까지 사실상 대검 검찰의 공안통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원과 같이 그런 합세해가지고 이런 거 해왔던 것은 비단 이시원 이문영 검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검찰의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도 이번 특별수사팀이 이런 공안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는 저는 사실상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 외에 또 다른 문서도 지금 조작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추가로 조작된 의혹이 제기된 문서는 어떤 거죠? 예, 김씨 학교지사인 임모 씨가 자신이 쓰지 않은 진술을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한글로 국정원 쪽에서 이미 그 진술서를 써왔고, 그거를 본인이 중국어로 번역해서 썼을 뿐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예. 이 정도라면 이 역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지금 이 유우성 씨 정말 사건 스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저는 차제 아마 변호인 2 정도의 영화로 옮겨줘도 손색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쓰지도 않는 진술서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말 수사 결과가 밝혀진다면 이 또한 역시 증거 위조 날조에 버금가는 그런 좀 경악할 만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팀 출국 금지도 시키고 뭔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여러 사건에서 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검찰 수사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그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그 정말 사상 초유의 헌정문란의 그런 사상 초유도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런 헌정문란의 사태에서도 검찰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여러 가지 한계와 난관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차제에 지금 현재 국정원의 어떤 수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의 이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들은 예. 사실 이것이 그 국정원이 이제 국익을 다루는 이제 정보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한 것이지 국정원이 무슨 법위의 초법적인 기관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그런 국정원장의 허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당연히 요청되는데도 국정원장이 지금까지 이런 허가권들을 남발해가지고 사실상 자기 조직에 대한 수사들을 방해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나누어가지고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국정원 자체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법과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에도 검찰이 좀 그렇게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한계 없이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미 임명권자 그리고 그 국정원을 관할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예. 결국은 검찰이 본인들이 기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증거 조작됐다 이거 지금 밝혀내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검찰의 항소 취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 정도의 성찰을 할 수 있는 특히 공안라인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을 이미 저는 상실한 지 오래됐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도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있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도 정말 엄정한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국가정보원에 의한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 이 증거 조작 사건, 이게 핫 이슈인데요. 이번에는 정치권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였었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신당 추진단장 이 두 분이 증거조작 사태에 관련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네네. 문병호 의원께서는 특별히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특검하고 국정원장 해임 이게 야권의 현재 요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 것이요. 지금 검찰이 관련이 돼 있고 일부에서는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짜고 증거 조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해야만이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정말 큰 문제인 게요. 국정원이 이제 막장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 어찌 보면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에 있어서 수사를 자료를 위조를 했고요. 더군다나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을 고문하거나 압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서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이번에는 공문서를 위조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막장까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가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남재준 원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지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에 국정원이 보도자료 내가지고 국정원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글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본질은 감춰두고 또 다시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작년부터 밤늦게 나오는 거는 좀 멍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재작년부터라고 하면 이제 대선 즈음에서 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결국 남재준 원장 책임져야 된다. 거취를 표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좀 읽힙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어떻게 좀 기류가 흐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사실 누가 보나 명백하게 국정원이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사건이고 이것은 국정원 원장 사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각 사퇴도 해야 할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하 내각 전원 사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물우물하다가 아마 지방선거에서 크게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남재준 원장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통합신당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이 특검 문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제 국정개혁 그리고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특검 요구를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파탄된 민생을 누가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민생에 있어서 유능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민생, 한쪽에는 민주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룰 예정입니다. 예. 문 의원님께서 특별히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2월 말에 별다른 좀 성과 없이 이 개혁특위가 좀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고요. 이어서 그때도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이게 밝혀졌는데 결국은 국회가 제대로 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작년 연말 올 2월 달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여행위 처벌 강화라든가 IO 활동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냈는데요. 다만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검 수사권 문제 분리 이것은 이제 하지를 못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국회 의석수가 저희가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원의 대변인입니다. 국정원의 비호자. 철저하게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공 수사권 분리까지는 저희가 해내질 못해서 죄송한데 다음에 아마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마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수사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마 국민 여론도 그런 국정원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 전까지요, 지방선거 전까지 이 국정원 개혁 문제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당에 대해서? 예, 이제 앞으로는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핵심이 국정원이 지금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보위가 소집이 돼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보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이렇습니다. 당연히 사건이 이게 중대 사건이 발생했으면 일반 상임위 같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따져 묻고 실체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보위 자체가 안 열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정원과 국회 관계의 현 주소인데요. 앞으로 이제 국정원을 통제하는 정보위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또 불거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자살 시도를 한 협조자 김모 씨 네. 같은 경우에 돈을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근데 네네. 안 주고 있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국민들의 세금인 예. 국정원의 예산이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보좌진이 거기 접근을 못합니다. 일반 부처 예산은 국회의원실에서 모든 보좌진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갖다가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하고 하고 있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보고 있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 이렇게 국회로 말하면 아마 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그 부처 예산을 샅샅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는 제출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접근이 안 되고 국회의원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예산서를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국회 정보위에 있는 뭐 전문위원 한두 명이 그거를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이 예산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좌 시스템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었는데 막판에 그 새누리당이 또 그것을 약속을 깨는 바람에 이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좀 추궁하고 정말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정보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어젯밤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표문이라는 걸 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과연 검찰 수사에 제대로 좀 응하면서 뭐 자체 개혁은 이제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뭔가 반전의 카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어느 정도 실체는 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이 지금 이제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뭐 휴먼트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뭐 비밀 보호를 위해서 협조를 못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의 어떤 공안당국이나 중국 공무원들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예. 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중국 공안당국이나 중국 공무원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실체가 많이 파악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그렇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검찰에서 아마 충분하게 실체를 밝혀낼 걸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 하여튼 검찰의 의지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또 적당하게 덮고 국정원 눈치를 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게 주춤거리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은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민주당 당론으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이건 사실 이 국가기관이 공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재판 과정에 그런 위조 문서를 냈다는 걸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죠. 큰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 문제는 사과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크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 네네.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첫째는 인천이 좀 서민들이 많고요,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인데 이 서민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서민 경제를 살려보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한번 정치 혁신, 행정 혁신을 제대로 한번 이뤄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올려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4년간 송영길 시장의 시정, 네네.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4년 전에 전임 만상구 시장께서 너무 개발 위주 그리고 신도시 위주 정책을 펴가지고 구도심 소외되고 또 그 인간의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라고 송 시장을 뽑았는데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성과는 많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운 그 철학으로 새로운 각도로 인천을 이끌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보도자료 내셔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좀 선정하자 이런 요구하셨는데, 특별히 네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서 투표를 수많은 정말 그 시민들이 투표하고 국민들이 투표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동원선거, 그리고 돈선거가 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인기 있는 사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론조사를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고, 그 사람이 시장으로, 도지사로 잘할 수 있는가가 판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그 배심원단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투표한다면은, 그러면 아마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조사하고 배심원단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 출마 선언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성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 인천지검에 지금 민주당이 고발했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박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학재 의원이 지난 한 1년 전부터 인천시장 준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박심이 작용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치적 중립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증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즉각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런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박 대통령께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노동당 부대표이자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노동당이라는 정당 많이 생소하시죠? 과거에는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이가 벌써 7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 사고 쳐서 결혼했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남편하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살되 결혼식만 올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부부 관계로 인정만 받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른 나이에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게 됐고요. 원래 사실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들 그런 것처럼 낳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부부생활 하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그때 낳게 됐고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변인,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논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제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신당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입니다. 남일처럼 비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꿈꾸는 진보신당도 함께 부끄러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단체 협약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지가 동등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없어진 후에야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성화된 청년 실업과 그나마 노동할 수 있어도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누출한 현실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노르웨이 총격 사건 때 모든 당이 그 피해자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만 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범인은 범행 이유를 밝힌 선언문에서 한국처럼 가부장제와 민족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극우 테러범의 시각에서 한국이 이상적인 사회로 보였다는 말로 우리 사회의 획일주의와 배타성, 가부장성 등이 얼마나 극심한 수준인지 알게 해줍니다. 사회주의자,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소위 비정상인들이 차별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로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그토록 증오했던 극우 테러범에게 롤모델 사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최종범 열사 추모 문화제에서 30세 노동자 최종범, 당신이 우리를 지금 삼성 봉사 앞으로 불렀습니다. 제대로 싸우라고, 이번엔 제대로 붙어서 반드시 이기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선, 이 삼성 본관 앞에선 큰 바위에 걸린 것처럼 넘어지기만 했던 우리, 휘황찬란한 세 가지 별보다 수천만 노동자의 별이 더 빛나다는 진실을, 더 따뜻하고 밝다는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고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 중간에 제가 웃은 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특종의 진수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예인은 과연 공인일까요? 그리고 공인의 범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주에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열애설이 공개가 되어서 뜨거웠습니다. 과연 김연아 선수의 연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일지 이번 주 특종의 진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렸듯이 김연아 선수의 연애 소식이죠. 네. 예, 지난주에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데 네. 어떻게 보도가 됐습니까? 네, 뉴스 보도량이나 어부징 기사들만 보면 올해 뉴스로 뽑혀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의심 반응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일날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가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은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다음날 검색을 해보니까 원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많아갖고, 예. 이 디스패치 원문까지 가는 너무 많은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쏟아졌고요. 디스패치 측의 이제 취재 경위는 미디어오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취재를 했고, 뭐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없었지만, 뭐 올림픽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청와대 만찬까지 기다렸다. 이제 그날 이제 6일날, 보도를 한 것이다. 뭐 이런 게 디스패치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 연예인은 아니지만 한 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요. 근데 다양한 패러디들, 전 국민이 장인어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 상대 선수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 연예 전문 매체가 보도한 걸로 봐서 김연아 선수를 좀 연예인으로 동일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방송들은 또 사회 이 파트에 이 기사가 걸려 있기도 하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청난 후속 보도 그리고 이제 어뷰징이 쏟아졌는데 과연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해 인기를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적절한 겁니까 이게? 일단 기자들이 쓰는 은어 가운데 뻗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연예인의 열애설을 알아내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뻗치기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6개월간 뻗치기를 해서 국정원 사건을 알아낸다든지, 예를 들면 선거 이제 그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6개월 이상 뻗치기 하는 기자가 있는가? 이런 거랑 비교해 생각해 보면 한 스포츠스타의 열애설을 알아내기 위해서 6개월까지 뻗치기를 했다라는 것이 적절한 수위의 수준의 취재인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취재하는 것을 보면 태릉 선수촌이라든지 태릉 일대 식당, 김연아 선수가 잘 다닌다고 알려진 곳, 이런 곳에서 잠복을 하면서 몰래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취재가 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한 스포츠 기자는 내가 김연아와 김원중이라면 이 매체를 반드시 고소할 거다. 당사자 동의 없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심각한 사안이다. 한두 달씩 미친 척하고 한 명만 죽어라 쫓아다니면 누구는 사진을 못 찍겠냐. 이걸 특종이라고 해서 지켜보는 것도 다 관음증에 물든 사회다. 이런 씁쓸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를 보니까 김연아 선수 측에서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사실 동선마다 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는 왜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우리도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연예인, 디스패치 쪽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5억을 받는 조인성과 500만 원을 받는 단역은 다르다. 5억을 받는 조인성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걸 어디서 지면에서 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당한 생각인가 이런 것이 좀 근본적으로 하고요. 김연아 측의 대응은 디스패치 보도 직후에는 쿨하게 연애를 인정했다 이런 인정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쿨하다, 대범하다, 역시 대인배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보도가 과열되면서 예를 들면 디스패치 수준의 보도를 모든 연예 매체들이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김연아를 매니지먼트하는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보도들 뉴스를 이렇게 수용하는 수용자들 또 그렇고 좀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 당연하다라고 재밌다 이렇게 반응한 것도 그렇고요. 좀 경각심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파파라치 보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이제 영국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적 상황도 영국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찾아짓 별로 많지 않은 그리고 그 의견이 소수인 오히려 이런 상황이고요.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는 누구의 일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리고 이제 디스패치가 얘기하는 타이밍도 적절한 건지 모르겠다. 그게 왜 이제 적절한 건지. 예. 어차피 소치 전에 터뜨렸으면 언론사 문 닫아야 할지도 몰랐고, 지극히 전략적인 매체 판단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사회 분위기가 너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그리고 이게 그 흥미를 당연히 여기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좀 심각한 우리의 인권 감수성 결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디스패치라는 매체 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예매체이고요. 그다음에 일간지 출신의 그 기자들이 나와서 처음에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몇 가지 뭐 그 논란이 된 이후에 취재윤리 같은 것들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있었던 취재윤리라고 하는데 뭐 파파라치가 아니라 탐사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톱사만 취재한다. 미성년자 아이돌은 취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만 촬영한다. 집안 혹은 차 안은 촬영하지 않는다. 이혼 취재는 하지 않는다. 뭐 특종을 가지고 소속사와 딜은 없다. 단 사진 수위 조절 차원의 조율만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취재윤리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조 기자님도 기자를 하셨지만 이거 정도를 취재윤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디스패치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좋은 유의미한 연예 보도들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파라치와 유사한 성격, 그러니까 몰래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단 하나의 이 사진이 팩트라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형태의 보도로 지금 이제 큰 화제를 주기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취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이걸 취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매체입니다. 예, 파파라치가 아니라 탐사 보도다. 네. 예. 그 박지성 선수도 탐사 보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죠. 네, 뭐 여러 연예인들이 탐사 보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이효리 씨도 있었고요. 뭐 수지도 이제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굵직한 열애설들을 많이 터뜨렸었죠. 그 디스패치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번 건과 같이 오랜 잠복 끝에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 사진이 찍히는 사람은 자기가 사진 찍혔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찍혔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예. 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연예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 또 돈 많은 뭐 재벌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또 그런 분들은 보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광고라든가 어떤 네.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할 것도 같은데, 네. 뭐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그 디스패치 취재윤리 중에 재미난 게 있는데요. 연예 매체로 수익을 벌기보다는 기타 부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부가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체가 기본적으로 기사가 아니라 부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좀 그게 또 취재윤리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난 건데, 그래서 강남을 비롯한 곳곳의 장소에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핫플레이스라든지 몽대나 이태원의 핫플레이스 등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재벌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수를 확보를 했고, 이를 통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반드시 뭐 이번 경우처럼 한 대상을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찍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이 찍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디스패치의 소수의 데스크들이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해서 어떤 건 내고 어떤 건 내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의 언론과 언론 외의 뭐 자본이라든지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방식의 매체가 적절한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를 흡사 또 무슨 다른 매체들은, 연예 매체들은 김연아 열애를 취재를 안 하는 게으른 기자들이고, 디스패치 기자가 심지어 몇 개월간 잠복을 해서 이걸 찍은 건 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풍토 자체가 과연 우리가 뉴스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거에서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유명인이 안 되는 게 일단은 나을 것 같고요. 예. 국민 TV에서는 일단 김용민 PD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네, 조스바 질문.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하자는 박성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에게 한마디 해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수의 청취자들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마 한일 병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닭깎기 마사오시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정희 씨가 아니라 닭깎기 마사오시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모리님은 유신타파 기념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백마고지님, 스토리텔링은 우리 조합원이시니까 국민TV에 의뢰하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인가요? 예, 이분이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해서 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